이제 10시가 됐으니까 시작할게요. 네. 아직 메갈리안 북토크 시작합니다. 들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참여자 인사부터 할게요. 저자님 인사부터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자 이원윤입니다. 본업은 사실 의사이고요. 한국에서 의사 생활을 2015년부터 하다가 지금은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서 정신과 레지던트 수료 중이고요. 페미니즘 운동에 참여하게 된 거는 이제 2015년에 메갈리안 운동에 깊이 빠져들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강남역 살인 사건 그리고 한국의 어떤 여성에 대한 피해 망상 트렌드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하버드의 의료 인류학 석사를 가게 됐고요. 그때 이제 적었던 졸업 논문으로 이제 이번에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페미니즘 전문 출판사 이프북스의 대표 유승열입니다. 오늘 2020년대에 페미니즘을 이끌고 계신 그 분들을, 젊은 페미니스트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진이라고 하고, 저는 이 이원희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2015년도에 작성을 끝낸 이제 일베와 관련한 논문을 많이 인용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이 멋진 책의 추천사까지 제가 그 당시 지구 반대편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었는데, 부탁을 또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네, 이 책을 또 접하고 추천서도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북토크까지 함께하게 돼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한 엄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립창원대학교 철학과에서 재직 중인 페미니스트 철학자 윤김지영입니다. 제가 메갈리아에 대한 논문을 2015년에 적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메갈리아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이렇게 책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기뻤고, 또 이원윤 저자께서 메갈리아에 대해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공감했고, 또 이 메갈리아가 앞으로 나아갈 바가, 메갈리아를 어떻게 계승하고 또 새로운 페미니즘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고안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던져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사를 적으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자리를 빌어서 페미니즘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는 이프북스 편집자님, 그리고 대표님, 그리고 이원윤 선생님, 그리고 엄진 선생님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 아직 메갈리아를 편집한 편집자 조박선영입니다. 제가 지금 할 말이 되게 많죠.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저 소개를 하면서 할 말이 많은 게,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유승열 대표님이 이 책은 꼭 나와야 된다라고 저의 등을 엄청 두드려 주셨고, 이 책은 사실 근본 없는 페미니즘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원준 저자님을 근본 없는 페미니즘의 필자로, 공동 필자 중에 한 분으로 만났거든요. 근데 이분이 미국으로 가시면서 나는 이거에 관련된 논문을 쓸 거다 예고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고제야. 예고를 하고 떠나셔가지고 유수연 쌤이 저 기억나요? 논문을 우리가 책으로 내야 된다. 그때부터 약간 저를 너가 사전에 밑작업을 잘 해내야 된다라고 저를 계속 이렇게 가스라이팅일까요? 그랬는데 계속해서 제가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이원우 저자님이랑 그래서 연락을 계속 주고 받았고, 논문이 완성되었다고 했을 때 저희 출판사도 있으니 저희 출판사 염두에 두세요. 많은 좋은 출판사들이 또 그 페미니즘 관련된 책들을 너무 막 경쟁적으로 냈잖아요, 한동안. 그래서 이제 과연 경쟁이 될까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원준 저자님께서 다행히 저희 출판사를 선택해 주셨고, 저랑 정말 2년 넘게 고치고 고치고 또 고쳐서 지금 이 과정이 된 거예요. 이제 이원준 저자님이랑 저랑 거의 인내심의 한계를 서로 바닥을 채워가면서, 왜 또 고쳐야 되냐 이제 저자님은 그러고, 막 저는 고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구구절절 설명하지만, 저도 이제 답답하게 마찬가지 이런 상황들을 2년 넘게 거치면서 2015년대에 있었던, 10년대에 있었던 일을 사실 2020년대에 지금 다시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과정에서 만난 엄진 선생님, 윤김정 선생님 너무 반갑고, 엄진 선생님을 진짜 섭외하기가 제가 약간 스토커 된 느낌으로 엄진 선생님 연락처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소속 학회에 막, 저도 막
그 가입 신청 내가지고 막 찾다가 아 유튜브라는 게 있었지. 그래서 유튜브를 가보니까 유튜브가 채널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쪽지를 보낸 윤김정 쌤도 사실 개인적으로 내가 윤김정 쌤한테 이걸 추천사를 써달라고 하는 게 맞나 생각했던 게 괴롭혀드리는 거 아닌가. 워낙 관련된 이슈를 늘 나가시는 분이시니까 이걸 괴롭힘을 당할 수 있을까지 약간 그런 생각을 사실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안 되겠다. 교장을 볼수록 또 긴장하시는 분들은 이건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고 막 그러는데 너무 흔쾌히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이 지금 모이신 모든 분들이 사실 이 책을 함께 만드는 과정에 저와 같이 있어 주셨다. 저 너무 감사드리고요.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연말 분위기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만나고 싶은 분을 올해 만날 수 있어 너무 다행인 것 같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길었죠. 그래서 질문이 참 많기도 하고 되게 모호하기도 한데 저자님한테 먼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만들 때 아서 클라인만 교수님을 되게 홍보 포인트로 많이 뒀었거든요. 그러기 음, 여러 지점에서 외국 남자 교수가 또 하버드대 교수가 이 논문을 어떻게 봤을까가 너무 궁금해서 이제 추천사까지 받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일단 논문을 쓰시는 과정에서 피드백들 교수님들이나 주변의 피드백들 어떤 것들을 받으셨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 논문이 모태이다 보니까 저는 그게 제일 먼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 오히려 아서 클라이만 교수님이나 바이런 굿 교수님이 저의 이제 직속 교수님이셨는데 그 두 분 다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백인 남성 네네네. 분들이시고 사실은 그분들은 굉장히 서포티브 하셨고 제가 처음에 사실 석사를 갔을 때 저는 졸업 논문으로 메갈리아에 대한 내용을 쓰게 될 줄 몰랐어요, 사실은. 어, 왜냐하면 제가 들어갔던 과정 자체가 의료 인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메갈리아는 사실 의료 쪽이랑 거리가 조금 내용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쓰게 될 줄 몰랐고 다른 연구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오히려 아서클라이만 교수님은 바람 교수님이 너는 이 논문을 써야 한다. 졸업 논문으로 이야기를 쓰거라라고 오히려 어,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셔서 이게 논문이 아, 나오게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구나. 사실 재밌었던 거는 이제 그 논문을 적는 동안 오히려 그 교수님들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석사나 박사 조금 더 나이가 어린 분들한테 이제 첨삭이나 교정을 받을 때 그분들은 이제 인터넷을 접하고 뭐 위키피디아로 뭐 많이 자료를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영문 위키피디아로 메갈리아 내용을 많이 찾아보고 와서 저하고 이제 피드백을 하는데 그때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걱정되는 내용이더라고요. 뭐 내가 이제 인터넷에서 메갈리아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위키피디아에 보면 뭐 남성 혐오 사이트더라, 뭐 이런 뭐 범죄를 저지르고 조장하는 사이트가 아니냐 이런 내용을 읽었다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피드백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이제 그 논문을 쓰면서 이 내용을 꼭 책으로 남겨야겠다. 뭐 누군가는 어, 어떻게 보면 뭐 증거 자료로서 역사로서 남겨야 할 이야기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었던 거거든요. 예, 오히려 아서클라명 교수님 굉장히 서포티브했어요. 그 인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제 생각에는 좀 그 인간의 여러 가지 관점, 제 논문 내용 전반적으로 주제가 윤리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메갈리아 운동이 과연 윤리적이었는가? 비윤리적인 측면이 있었는가? 뭐 폭력성에 대해서 메갈리아의 폭력성, 그다음에 그 여성 혐오의 폭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인류학이라는 관점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허용적이고 다양한 주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학문이라서 좀 더 잘 받아들여졌어. 저한테 뭐,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뭐 이제, 뭐 예전에 뭐 한국 학생들이, 석사 학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나 그런 음, 애티튜드를 통해서 한국의 여성 혐오가 심각하다는 거를 뭐 추측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음, 했으면 했지, 뭐, 메갈리아가 뭐 이건 문제적이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번 이 북토크에는 제가 초대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추천서 써주신 권혁범 교수님 있잖아요. 예, 음, 권혁범 교수님도 나이 든 우리나라의 지식인 남성이신데 근데 그분한테도 사실 추천사를 내가 요청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그 음. 어쨌든 조금 같은 맥락에서 궁금하긴 했어요. 선생님이 제가 이제 제자라서 선생님과 대화를 해봐서 아는데 메갈리아데나 이제
그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라고 자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되게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아니까 그래서 더 궁금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선생님 어떠셨어요? 제가 통화를 하니까 나 설득당했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다행이고요. 것들이 예, 되게 재밌는 저한테 되게 재밌고 막 되게 안도의 한숨을 쉬게 만든 어떤 과정. 그 엄진 선생님의 전략적 여성 혐오와 그 모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짜 감명 깊게 읽고 너무 그 여성 혐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굴절된 성적 욕망의 다름 아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제 제 첫 번째 단원에서도 어 결국에는 이제 한국의 여성 혐오가 왜 이런 맥락을 가지게 되었냐를 보았을 때 결국에는 어떤 충족되지 않는 성적 욕망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 데이트 마켓에서 벗어난 남성들은 조금 더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야기하면서. 성적 욕망이라는 게 데이트 마켓을 벗어난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음, 그런 중년, 막 노년 남성으로 갈수록 저는 더 뭐야, 오히려 자신의 남성으로서의 그런 섹슈얼한 그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한 되게 그런 약간의 절망이나 우울 음, 때문에 더 굴절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나이대의 음, 남성들의 그래서 더욱더 취약한 막 미성년자라든가 요즘에 제가 그거에 관심이 많아갖고 그런 막 온라인 그런 이제 막 채팅으로 그루밍이나 막 이런 것들에 거기에 이제 젊은 남성들도 있는데 막 중년, 노년 남성들의 그런 가해를 보면서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거는 이들의 한국 남성들의 구절된 성적 욕망은 정말 정말 나이가 들수록 근데 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뭔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을 것도 같네요. 되게 또 재밌는 지점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다시 편집하면서 근본 없는 페미니즘부터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을 하고 지금 약간 저도 약간 벗어났다고 해야 되나? 저쪽 데이트 시장에는 저도 없으니까 그런 느낌에서 이걸 볼 때 메갈리아나 이런 젊은 여성들의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남자들한테 경고를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경고하고 우리도 너네들을 바라보고 있어. 너네만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너네를 바라보고 있어라는 그 메시지를 강하게 주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들도 점점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시선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만들어줬다. 이건 되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사실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지금 엄진 쌤도 그렇고 윤김정 쌤도 그렇고 이제 사실 되게 오래된 논문들인데 다시 여기 지금 메갈리아 소환돼서 이 책 추천사를 쓰시고 다시 또 생각하시고 또 최근에 이슈들을 보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요새 이 출간권 때문에 뭐 다시 보이게 된 상황이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곤충을 치르셨다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느 분 먼저 말씀을? 네, 그냥 입이 떨어지시는 분부터. 그러면 제가 떨어져 있으니까 얘기. 네. 네, 저도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쓴 것이, 일베와 관련한 논문을 썼던 것이 이제 2015년이고, 제가 추천사에서도 썼지만, 사실 그냥 어떤 논문이든 논문을 쓰는 과정은 또 쉽지 않잖아요. 되게 지난한 과정인데, 그거를 쓰면서 이제 이것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음, 저도 논문을 썼는데 또 이렇게 제 논문을 또 이렇게 열심히 읽어주시고 인용도 해주시고 또 너무 제가 이렇게 사실 연구자들이 막 특히 페미니스트들은 많은 사명감을 막 가지고 있지만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왠지 내가 음, 처음에는 혼자 막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근데 음, 내가 이렇게 내디딘 한 걸음에 이어서 이런 너무 멋진 연구를 또 해주셨다는 게 너무 이제 저로서도 되게 감격스럽고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았고 특히 그런 또 아까 이원희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증거? 사실 이런 학술적인 작업들을
어, 과연 이게 어떨 때는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가질까? 왜냐면 역시나 대중적으로나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은 똑같이 서사의 폭력을 자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이 책을 음, 막 소개하면서 막, 음, 내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멋진 책에 이렇게 추천서를 쓸 음, 수 있는 일이 있었다 하니까 그냥 이제 너무나 태연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 막 이런 것도 분간이 안 가는 상황으로 그냥, 모든 극단적인 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그래서, 극단적인 거. 극단적인 거는 그렇지만 이런 폭력의 서사를 막 이제 자행하는 분들을 보면서,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우리 한국 사회 뭐 수준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논문으로 사실 남긴 것만으로도 이제 정말 증거를 남겼고 거기에 이제 의미 있는 해석들을 남겼고 근데 그거를 이런 책으로까지 펴낸 것이 사실 이게 당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우리의 생각을 이해하는 수준이 안 된다고 해도 음, 너무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또 일베를 제가 거의 논문을 마무리할 때쯤에 약간 이런 메갈리아의 움직임이 살짝살짝 보여지던 때였어요. 일베가 끝이 아니었고, 그 이후에 이런 또 여성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또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억하고, 새로운 또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흘러왔다는 거를 제가 2023년에 이렇게 바라보면서 되게 저는 근데 이 안에 이제 인용된 어떤 사건들의 여성 혐오적인 사건들은 진짜 좀 되게 다시 봐도 음, 몰랐던 게 아니지만 정말 조금 절망적이었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작업들에서는 저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사실 아직도 억울해요. 왜 일베는 아직도 있는데 메갈은 사라져야 했을까라는 부분이 약간 유치하지만 좀 그런 감정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 김지호 쌤도 말 좀 해주세요. 요즘에 소위 말해서 메갈리아의 집게 손가락 모양이 맞아, 남영미 맞아. 표식이다라고 해서 여전히 페미니즘 마녀 사냥의 증거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만큼 메갈리아가 이 한국 가부장제의 근저 무언가를 건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음,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 사실 메갈리아는 2015년 말에 거의 사이트가 폐쇄가 되었음에도 맞아, 불구하고 여전히 소환되는 유령 같은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맞아. 때, 뭐, 정말 지금 특히 2021년부터 페미니즘이 여러 가지 백래시를 체계적으로 받고 전방위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한국 사회에서 메갈리아가 페미니즘 운동에 남긴 자산들은 뭐고 또 그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새로운 전략을 고안해 나갈 때 그 메갈리아 역사 안에서 무엇을 또 공부를 더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이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원윤 선생님과 같은 새로운 연구자들이 더 많이 나와서 일종의 2015년에 있었던 그 일을 2020년, 2030년에도 계속해서 재해석해 나가고 또 지금의 페미니즘 백래시라고 하는 굉장히 페미니즘 사이에서는 부침의 현상 앞에서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이 페미니즘이 굴곡진 이 언덕을 다시 가파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같이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이런 관련된 책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팔려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음,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팔리고 더 이상 보려고 하지 않아. 되게 피곤해 하잖아요. 그 음, 손가락 논란도 이제 남자들도 피곤해하고 여자들도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끊임없이 그럼에도 뭐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용하겠지만 그닥 2015년도에서 2016, 17년도 이때 한참 그 리부트 된다고 하고 막 모든 게 이슈화 될 때에 비하면 지금은 모든 이슈들이 약간 피곤하고 잠식당하고 뭐 뭔가 도드라지지 않고 소비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약간 조금 더 빨리 출간했어야 했나 아쉽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게 음. 시기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문제인 건지 저로서는 도저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혹시 이 책에 대해서 주변에 조금 저는 제가 이제 일했던 전 직장에 이제 저도 작년에 퇴사를 했지만 정말 그 이후로 한 번
번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 적이 없었던 저희 동료분께서 이 책을 펀딩으로 5권인가 아무튼 주문하셨다면서 이 책에서 이제 제 이름을 발견해서 너무 반갑고 자기도 이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연락한다면서 저한테 막 덕담까지 해주셨어요. 항상 이제 건강하고 이제 잘 지냈으면 좋겠다 하면서 본인이 이런 온라인 페미니즘에 제가 막 추천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이제 진작에 이 프로젝트를 알고 이제 펀딩 하셔가지고 구입했다고 그래서 너무 막 이제 읽고 있는데 이렇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메갈리안이라는 딱 제목으로 이거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에 진심으로 가지고 계속 함께 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 아니면 아주 특수한 이유로 이런 주제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책을 요즘에 뭐 책도 워낙 많이 안 사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이때 진심을 다해서 막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책이 얼마나 소중한 사실 책일까. 당장 막 대중적으로 높은 판매를 기록하지는 못해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두고두고 사실은 또 모를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페미니즘 진영에 어떤 또 일들이 이제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저는 또 이 책을 소환하게 될 향후에 그 정도로 되게 의미가 있는 기록이고 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제 주변에서는 정말 이거 읽었다고 봤다고 하면서 너무 간만에 이제 연락을 주신 분들 계셨어요. 네. 저는 주변에서 그런 반응이 없어가지고 너무 책의 가장 주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메갈리아를 약간 일반화했다? 사실 일반 여성들이 다 메갈리아의 가능성을 되게 마지막에 시사해 주시잖아요. 그런 점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야 어디에 메갈이 이렇게 너네를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해라는 경고를 준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 일반 여성들이 지금 다 그 많은 메갈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이슈에 반응할 지금 새 없이 살고 있는 건지 조금 안타깝기도 메갈리아 하고 자체가 음, 워낙 강렬한 운동이었다 보니까 사실 저한테도 그랬고 그 메갈리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나 사건 사고들이랑 너무 저를 강하게 자극시키는 굉장히 힘든 경험이거든요. 사실 그 트라우마를 계속 반복해서 발굴하고 그걸 계속 내가 스스로 반복하고 재전유하고 하는 과정들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경험이었고 사실은 그래서 휴식기라고 생각해요. 메갈리아는 저는 이제 마지막 책의 말미에도 적었지만 끝난 것이 아니고 메갈리아로 인해서 각성하고 일어선 여성들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다 각자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결국에 또 다른 이슈가 터지면 다시 또 모여서 같은 목소리를 낼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 엄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게 저희가 이제 책 제목을 정하면서 나는 아직 메갈리안이라고 할지 아직 메갈리안이라고 정할지 굉장히 논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제목이 더 나은지. 나는 아직 메갈리안이라고 하면 좀 조금 더 선언적이고 도전적인 도발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나는 아직을 그 유승열 대표님께서는 추천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제가 끝까지 아직 메갈리안으로 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메갈리아로 정체화했던 다른 여성분들이 분명히 더 많이 있을 것이고 그들도 다들 그때에 대한 어떤 그리움, 향수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다른 여성들한테 가닿고 또 다시 연결되고 싶다는 욕망이 제 안에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직 메갈리안이라고 제목을 열어두고 싶었던 거고 우리가 이루어낸 작은 승리들을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힘이 서로 그게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여성 정치인 후원하면서 그 이제 후원 캠페인 하면서 얼마가 모였고 우리 몇 명이 참여했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우리가 서로 나 지금 이만큼이나 우리가 해냈다라고 서로 축하해주는 게 굉장히 스스로 힘이 되고 근데 포스트잇 릴레이 하면서도 몇 명이 이거를 몇 군데에다가 붙였다 이런 그 증거들을 남기면서 그런 것들이 서로 격려와 지지가 되었었고 저는 이 책도 뭐 그런 의미 역사를 남기고자 하는 이제 후일을 기약하면서 역사를 남기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만 그 메갈리아라는 운동이 사실은 거시적 관점에서 엄청난 큰 승리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무리 지금은 없어진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메갈리아가 이루어낸 것들은 정말 그 누구도 믿지 못할 만큼 굉장한
일들을 이루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갈리아가 사라질 때 큰 축하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그 성공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책에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좀 한마디 하자면은 사실 역사의 단위는 옛날부터 그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데케이드라고 10년씩. 지금은 음, 또 그하고 다른 세상이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신문사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전에 그 신문사에 일했던 사람들 지금 뭐 나이가 들었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보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 이프가 할 때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던 시대에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라고 그 이름을 박아갖고 이제 그걸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 게 자기를 여성들조차도 여성 운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조차도 그거에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프가 나오면서 페미니스트라든가 페미니즘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그 여성 운동의 주요한 그 타이틀로 이렇게 여겨져 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 남자들이 소위 지식인 남성이라고 하는 담론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남성들이 이제는 페미니즘을 지지하는데 페미니즘이 이제 갈래가 생긴 거야. 그런데 메갈은 안 돼. 이런 말을 흔히 제가 들었어요, 주변에서. 그래갖고 그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는 되는데 이제는 메갈은 안 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새로운 급진 그 세력이 젊은 여성들이 새로운 페미니즘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어쨌든 뭐 그렇게 말하더라도 저는 그 메갈이랄까 젊은 여성들의 페미니즘을 그 위한 변명이랄까 이런 게 그렇게 느껴져서 이거를 반드시 출판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그 메갈은 안 돼라고 하신 음, 말씀이 참 좋게 와닿는 게 그게 그래요? 메갈의 성공의 증거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책에도 적었지만 그때 메갈리아 운동 당시에 그 함께 했던 여성들의 모토가 메갈이 방패가 되어야 한다. 다른 여성들이 꽃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그 고군분투를 다 하고 내 장화에 흙을 묻혀가며 다른 여성들이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스페이스를 좀 더 넓혀가는 것이 메갈리의 목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자기들이 어떤 그런 모든 그 좋은 글씨, 어떤 스tig마를 다 받아들여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메갈은 안 되지만 페미니스트는 괜찮아라고 한다면 그것 음, 또한 어쨌든 그렇죠. 메갈리가 했던 바를 이룬 것이죠.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드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메갈리아가 그 사라지는 그 과정도 사실 잘 모르고 메갈이 뭔지 몰라요. 요새 그 10대나 음, 20대 초반은 메갈 뭐 말은 들어봤는데 대체 그게 뭐야? 몰라요. 음, 너무 사실 없어진 지 정말 오래된 거예요. 이제 곧 10년 다 되는 거잖아요. 없어진 지. 거의 뭐 7, 8년 된 거나 마찬가지. 2016년도에 없어졌나요, 그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벌써 사라진 지 제법 됐기 때문에 청소년기는 예, 있는 분들은 모른다고 봐야 되고 그렇게 세대가 너무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이런 기록들이 빨리빨리 나와주는 게 사실 나중에 뭐 책을 보지 않더라도 찾아는 보겠죠. 이거 자체를 이런 기록들을 좀 찾아보면 도움이 되는 그런 기록적 가치에는 저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 어, 아쉬운 거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거는 이제 편집자로서 더 잘 팔리지 않는 게 첫 번째고요. 솔직하게 그거고 두 번째는 왜 이슈가 되지 않지가 이 책이 왜 더 이슈화 되지 못하는지 왜 우리는 이 메갈리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여전히 뭐 상징화되는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상징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저자님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니 뭐 할 말은 없지만 이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저로서는. 부정적이지만 한번 일베는 그렇게 막 일베와 오늘의 유머는 거기서 뭔가 이슈가 되거나 남쪽 커뮤니티 이슈가 된 건 여전히 소환이 되는데 지금은 왜 메갈리아는 여전히 그렇게 뭔가 악마적으로 상징이 되지? 약간 이거에 대한 아쉬움은 좀 여전히 있는. 그런 고민을 같이 이제 하는 입장에서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메갈리아라는 말의 그 낙인이 정말 그렇게 심하다는 걸 우리가 방증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나 유효한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아는데, 네, 이거는 뭐 제안까지는 아니고 그냥의 아이디어라면 사실 저는 이거를 조금 미러링으로 확장을 하면
여전히 그 우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에 대한 전략들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고, 사실 이 논문은 그중에서도 이제 메갈리아라는 그 이제 운동? 온라인의 공간과 운동을 가지고 바라본 거긴 하지만 어쨌든 넓은 차원에서는 사실 미러링에 대한 고민인 것 같고, 미러링이 어떠한 이제 문제의식으로 출발을 했고 그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런 논의들은 사실은 저는 이제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한 사람들은, 그리고 약간 그런 뭐 출판사라든가 다른 뭐 학계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여성주의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여전히 그 메갈리아라는 이 집단이나 이 운동에 갖고 있는 그런 부담감? 그런, 하지만 미러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미러링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이제 여성 운동도 가지고 없었던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의미 있게 보고, 좀 공부해보고, 이제 의미화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저는 이제 성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성교육 이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설명하고 교육하고 할 때 사실 제가 교육 현장에서도 되게 조심스러워 이제 또 이렇게 뭐 시립기관이나 뭐 공교육 기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메갈리아라는 얘기를 저는 뭐 이제 학생들이 질문하거나 하면 다루지만 메갈리아에 대해서 다루기보다는 사실 미러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하거나 하기에는 훨씬 더 좀 수월한 지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나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 여성에 대한 폭력 있잖아요. 그 소란의 이제 케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얘기가 진짜 많이 돼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다. 뭐 요즘에 관심이 많은 디지털 성폭력이나 뭐 온라인 그루밍이나 뭐 엠번방이나 그런 미성년자에 대한 폭력이나 이런 거에는 사람들이 되게 공감을 하고 이거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전히 이제 아주 사람들이 다 안 좋은 거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거에 범죄라고 인식을 확실하죠. 인식하는 그런 거와 어떻게 좀 연관을 해서 이 논의로 결국에는 이게 사실 다른 논의가 아닌데 이 현재 낙인이 문제인 것이긴 하지만 그 낙인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가 또 들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지점들로 해서 사실은 이런 얘기도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어, 그 메갈리아에 대해서 그 낙인을 찍고 메갈리아를 터부시하는 방식은 적극적으로는 악마화하는 것일 수 있지만 소극적으로는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하는 것, 다루지 음, 않는 것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책이 나왔을 맞아. 때 이 책이 던지는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분명히 유의미하고 여전히 이야기될 현재 진행형임에도 불구하고 언급을 피하고 음, 서평이나 충분히 뭐 이 저자 인터뷰의 기회를 다른 책이었으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주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침묵을 통해서 무언급을 통해서도 일종의 메갈리아에 대한 역사가 계승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책이 조금 더 이슈화되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로 최근에 제가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왜 대기업과 공기업은 특정 남성 커뮤니티가 이야기하는 일종의 메갈 음모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집게손가락 모형이 그렇게 집착을 하는가? 도대체 집게손가락 모양이 메갈에 의해서 왜 재전유되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뭐길래 왜 많은 한국 남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일종의 반응을 하고 있는가요? 이 집게손가락 모형은 사실 영미권에서부터 있었던 제스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작은 양을 뜻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메갈리아에 의해서 어떻게 재전유되었고 그 의미가 어떻게 한국의 많은 남성들이 어떤 무의식의 근저를 건드렸길래 메갈리아가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식에 대한 것은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렇게 광분을 왜 하게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일종의 현재 사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과 메갈리아가 맞물리는 지점들을 이슈화해서 지금 이 현대 사회의 이러한 사회 이슈들이 메갈리아의 프레임으로 어떻게 읽힐 수 있는가, 어떻게 진단될 수 있는가를 카드 뉴스로 조금 제작을 해서 이 책과 같이 연결해서 보여주면서 이 책이 이렇게 여전히 시의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저도 그 네. 윤김지영 교수님 그 음, 말씀에 무언급으로 이제 대처한다는 그거에 공감이 가는데, 그거는 이제 처음에 이게 하버드 대학 논문이잖아요. 졸업 논문. 그러니까 메갈이 하버드를 썼어.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오히려 이게 셀링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점이 기분 나빴던 것 같아.
언급을 안 하는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된 게 아닐까. 근데 맞아요. 그 진짜 그 이원윤 저자한테 듣고 싶은 게 그 하버드를 갔는데 어, 그 어, 사실은 하버드를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강남역 사건을 보고 논문을 쓰면서 그때 당시 저한테는 그 조현병 환자가 여성을 타겟으로 한 피해 망상을 음, 발현을 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거든요. 근데 그게 크게 보면 사회적 현상이더라고요. 음, 그리고 정신질환들이 어떤 그 내용 크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증상들은 다 비슷하지만 그 내용들을 깊이 파고들다 보면 그 사회의 문화적인 정치적인 맥락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빚어지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예를 들면 어,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남북 전쟁이 있을 때는 북한군이 뭐 나를 뭐 스파이 추적하고 뭐 이렇게 나를 뭐 관찰하고 있다 이런 망상들이 유행을 하고 뭐 그 경제 발전이 막 이루어지던 시기에는 내가 뭐 삼성 일가 가족이고 내가 뭐 나는 백만장자 억만장자다 이런 망상들이 많았다면 음, 지금의 한국 사회에는 정말 흥미롭게도 여자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피해 망상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논문들이 어, 있고, 아니 그것들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저는 그거에 파고들다 보니까 이제 의료 인류학 쪽으로 논문을 내게 됐고, 그게 이제 하버드에서 이제 잘 이쁘게 봐주셔서 들어가게 된 거죠. 네. 사실 미국에서는 오히려 요즘에 뭐 케이팝이다, 케이드라마다 일명 케이붐이 일면서 음, 한국의 여성 혐오나 이제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제 그렇지. 되짚어서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조박사님 편집장님께서 예전에 소개해 주셨던 그 BBC의 음, 사운드 시리즈, 그 라디오 팟캐스트 시리즈에도 버닝썬이라고 해서 6개짜리 시리즈를 만들어서 한국의 여성 혐오 문화에 대해서 조명하고 이제 제가 마지막 에피소드에 이제 메갈리아를 간략하게 소개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오히려 미국 여기에서의 반응은 저는 좀 그 저희 병원에서 이제 북 세미나 초청도 받아서 스피커로 어, 연설을 하기도 했었고 요번에 이제 진짜 영화는 아니지만 제 동료들 중에 영화 감독을 하려고 이제 석사 들어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출품작으로 메갈리아 제 책 관련된 내용을 내기도 했고,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해외 쪽에서 반응이 K 페미니즘에 관심이 좀 많이 있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그 너무 멀어서 멀어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저런 이런 기록적인 의미가 너무 좋고 그리고 저도 사실 아까 엄진쌤 얘기 들으면서 기억이 났어. 그 저자님이랑 저랑 완전 일치된 게 소란의 사건은 일베 이거 박제해야 된다. 이 책에 음, 정말 편집할 때마다 괴로웠어. 그 부분을 읽는 게 너무 괴로운데 이거 박제해야 돼. 이거 일베가 뭐 일베나 오늘 유머나 이 남쪽 커뮤니티가 뭐 굉장히 무슨 사회적인 어떤 뭔가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좋게까지 아니지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 자체에 굉장히 화가 나는데 아직도 일베가 살아있다라는 게 저는 늘 화가 나거든요. 어떻게 음, 이런 사이트가 폐쇄되지 않을 수가 있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지금은 찾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의 기록들은 너무 휘발되는 게 너무 강해서 이렇게 음, 박제를 해놓지 않으면 없었다, 오해다, 주작이다 이런 식으로 또 왜곡될 그게 너무 맞아요.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제목은 아직 메갈리안이지만 이 일베나 이쪽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가 내용이 되게 자세히 나와 있다라는 게 이 책이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되게 꼭 봐야 되는 저로서는 계속 간, 아, 책의 3페이지 정도가 전부 그 소라넷 그때 당시에 이제 왕십리 집단 강간 사건 당시에 소란에서 올라왔던 글을 전부 그대로 적었고 댓글들 내용을 전부 타이핑해서 있는 그대로 다 복사 붙여넣기를 말하자면 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저는 편집장님이 그거를 그대로 넣자고 동의를 해줘서 진짜 감사해서 저도 그 내용들이 너무 책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날 것이고 너무 조금 그 과격한 내용들이 너무나 트리거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게 괜찮을까 싶었는데 저의 그 의도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셔서 감사했고 저는 사실 제가 인용했던 모든 그 일베의 글들이나
메갈리아의 글들이나 소라넷에 올라왔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실은 스크린샷해서 넣고 싶었어요. 이제 증거를 남긴다는 측면에서 맞아. 내 어떤 책의 어떤 모양을 갖추어야 하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타이핑을 해서 올리게 되었고 그 소라넷 그 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디자인까지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텍스트로 그 이미지 샷을 누르면 해상도가 떨어져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잘 읽으라고 또박또박 읽으라고 저는 이제 오히려 텍스트로 넣은 거고요. 그 그래서 이제 이걸 다 텍스트로 다시 치니까 얼마나 이걸 다시 봐야 돼요. 이게 정말 너무 괴로운 작업이기도 했어요. 근데 막 볼 때마다 너무 막 현타 너무 막 속도 안 좋고 막 이런데 그 극단적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는 꼭 보여줘야 돼. 뭐가 야 이거 한 번 봤어? 그러니까 특히 나이 드신 시니어 페미니스트 중에서 우리 유승우 대표님과 다르게 온건하신 분들은 이제 메갈리아나 젊은 여성들의 이제 한계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극단적이야. 너무 극단적이야. 뭐 그렇게까지 오바를 해. 뭐 그럴 수도 있지. 남자애들이 그렇지 뭐. 근데 남자애들이 그렇지 뭐에 그 내용을 전혀 사실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 거잖아요. 어떤 짓을 하는지 알면 최소한 입은 다물어 주실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할 말, 안 할 말을 좀 가려주실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 그래서 저 사실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이 남자들과 그 좀 잘 몰라, 젊은 여성들을 좀 이해하고 싶은 중장년층 여성들한테 권하고 싶은 내용이긴 해요. 이제 젊은 여성들한테 이걸 보여주고 싶지 않기도 해. 너무 끔찍하잖아. 그러니까 몰랐던 분들이 이걸 보면 오히려 약간 너무 세상이 너무 끔찍하게 보일까 봐 오히려 젊은 여성들한테 그렇게 보여주고 싶진 않고 뭐 번다고 해서 말리진 않겠지만 좀 중장년층 여성들이랑 그 남성들 젊은 남성들 니네들이 지금 장난이라고 하는 그런 짓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 다 보고 있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느끼고 있어. 이렇게 해석할 거야. 이런 경고를 끊임없이.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나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이슈화되길 바라는 것도 있죠. 물론 잘 팔렸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저는 너무 그래서 아니 지금 엠번방이 나오면서 네. 요즘 젊은 여성들이 더하면 더했지 그런 인터넷의 여성 혐오라든지 극단적인 그런 성적 그 착취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 더 잘 알고 더 견디고 있으면 견디었지. 아, 그 일종의 메갈리아도 그렇고 그 한국 사회의 그 은폐되어 있었지만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가동 중인 그런 폭력의 메커니즘을 정말 날 것으로 그대로 퍼 올렸을 때 한국 사회는 거의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가 어떤 순화나 정화의 장치라던가 한국이 언어에서 좀 가려야 될 건 가려주고 필터링 했을 때는 좀 그 충격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아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아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있는 건 날 것 그대로를 눈에 내밀면서 이게 바로 현실이고 이 현실 안에서 어떻게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용인되고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는가를 순차적으로 추적하고 해부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한 작업이 더 폭력적이라고. 이 현실이 폭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항상 보려고 하지 않음으로써 이 현실에 대한 완충 장치 안에서 안전하다고 여겼는데 그 안전을 깨트려 버리면서 그 현실이 폭력을 보여줬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폭력적이고 더 혐오적인 사람이라고 내모는 방식, 사회적인 죽음을 가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또 그걸 본 다른 여성들은 일종의 굉장한 공포감을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많은 여성들이 굉장히 페미니즘의 백내시 안에서 무기력감과 공포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로감도 있겠지만 그 마음 안에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 함께 모으면 무언가 세상이 완전 뒤집힐 것 같은 엄청난 격동의 그 에너지를 맛봤는데 거기에 대한 반격으로 더 큰 어떤 일종의 반응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것이 정치권 등과 같은 것을 등에 업었을 때 정말 공적인 언어로 뭐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없다라고 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또 진영 나누기를 통해서 올바른 페미니즘과 그렇지 않은 페미니즘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여성들이 내가 언제든지 나쁜 페미니스트, 언제든지 메갈리아, 언제든지 낙인이 이름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처단당할 때 누가 내 옆에 있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공포감이 계속해서 축적되고 학습되는 것을 통해서 지금은 그 공포감 때문에 굉장히 움츠려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되게 위로가 되면서도 인디 선생님 되게 위로가 되고 내 공감을 너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아, 근데 이제 그 무기력감이라는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의 계획을 또 중요하잖아요. 이제 이제까지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라고 거시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
당장 내일 저자님부터 좀 해주세요. 어, 저는 일단은 레지던트를 수련을 마치는 게 일단 1차적인 큰 목표이고,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글을 계속 쓰고 계속 말하고 이야기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결국에는 아마 뭐 페미니즘 학계 중앙에 서 있거나 그렇진 않겠지만, 주변부에서 계속 어, 일반인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겪는 경험들이나 생각들을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글을 쓸 것 같아요. 아직 메갈리안의 저자로 소환되면 언제든지 응답해 주실 거죠? 그럼요. 언제든지요. 네. 네. 그 얘기가 듣고 싶었어요. 덫인가요? 이것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아니더라도 다른 매체나 다른 데서 이 책의 저자로 저자님한테 연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좀, 근데 사실 음, 저는 그냥 음, 엄청 막 폭발적으로 막 연락이 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음, 계속 종종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미국 매체나 뭐 BBC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조금씩 계속 빗방울 음, 떨어지듯 조금씩 와요. 근데 항상 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엄진쌤은, 아, 네. 저는 제가 이제 그 논문, 일베 관련한 논문을 쓰고, 저는 남성성에 계속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교육을 이제 한 5년 정도 이제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또 남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항상 여성들이 모든 것들을 해야 하는 것처럼, 여성들의 역할인 것처럼 이제 많은 것들이 부과됐는데, 이제 남성들의 또 관심을 가지고 교육 관련해서 또 계속 이제 활동도 하고 있고 한데, 그리고 또 동시에 저도 이제 지금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독일 유럽학과라는 학과에서 독일의 성교육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원윤 선생님의 작업을 통해서 되게 힘을 많이 얻었어요. 저도 사실 계속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뭐 활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되게 지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막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근데, 어,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추천서를 쓰기 위해서 읽으면서 나도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또 의미 있는 역할들을 하면 그것이 분명히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 또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힘이 된다는 거를 오히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또 힘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선생님들을 뵈니까 또 이렇게 이프북스 선생님들 또 윤긴지영 선생님 이렇게 같이 어딘가에 있다는 거를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힘내가지고 2024년에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청소년들 만나는 성교육도 더 힘내서 열심히 해볼. 저는 한국 페미니즘의 운동 그리고 이론에 대한 것들을 좀 영어나 불어 논문을 통해서 세계학회에 조금 더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와, 지금 사실 한국에서는 메갈이나 그 대중적인 페미니즘 운동에서 뭐 특정한 진영을 뭐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유의미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굉장히 낙인을 찍거나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언급을 회피하거나 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어떻게 한국을 바라보는가에 대한 것을 엄청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놓친 부분을 여러 외국 학회나 세계 학회에서 다시 유의미하게 이야기하고 그걸 게재함으로써 또다시 그것이 한국 사회의 학계나 한국 사회의 또 물꼬를 틀 수 있는 어떤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예, 이렇게 논문 영어 앞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이프북스에서는 이번에 아직 메갈리안 이원윤 씨 그거 책을 낸 것처럼 또 한국의 페미니즘과 관련된 어떤 것이라도 내고자 하고 있으니까 엄진 선생님이나 윤김지영 선생님도 이프북스에 책을 내주세요. 그런 원고를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저희는 뭐 이게 지금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현상 유지만 되면 저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한국의 페미니즘이랑 관련된 어떤 글도 저희들은 환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사실 계획이 거시적인 계획보다 지금 당장 오늘 이거 끝나면 편집하고 올리고 이제 뭐 이런 일들을 차근차근 세부적인 일들을 좀 하는 게 저의 일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좀 미루지 않고 계속 해 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저 같은 사람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런 메시지를 내거나 조금 영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일들이 힘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열심히 더 열심히는 못할 것 같고 충분히 지금처럼 열심히 했어. 더 열심히 하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지금처럼만 좀 차분하게 여러분들의 길을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또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고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고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실제로 뵙고 싶다는 생각이 막 더 강렬하게 드는 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얼굴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